예, 남정욱입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보다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요새는 너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서 정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말이 한번 하게 되면 다시 뺏지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한 번도 뭐 의심할 필요도 없는 아주 그냥 명확한 그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도대체 왜 문화예술에다가 정부가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기초예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사회가 구색을 맞춘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치자면은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뭔가 하려는 사람들에겐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겠다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업계에 종사하거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세미나 하기 전까지는 이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고, 여기서 제가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가수, 인디 음악 이런 쪽에도 한 1년에 얼마씩 뭐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제가 특히 아는 사람에서 놀랐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원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의 성과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술의 성과도 없는 것 같다가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논리가 지금 확장이 안 되는 식인데, 문화예술을 뭐 시켜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여기다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할 때 저희는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그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화예술 쪽 관련해 가지고 정부 지원이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게 이 국내래 정부하고 참여정부 그 기간 동안에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술가들을 네트워크로 조직을 하게 되는 건데, 생계에 일정하게 보탬을 주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좌파 세력들이 하고 있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운동을 만들어 가지고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게 이렇게 장악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문화예술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다소 은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입니다.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내 기본적인 한 축이 거기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에 동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386 세대 얘기를 하면서 생활 좌익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활 좌익 문화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발표하실 분들이 이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화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박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형상화시켜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이게 예술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비예술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밥을 굶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해리포터를 썼던 조앤 롤링입니다. 이 정말 빈곤의 절정을 달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스스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썼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해리포터라는 것이 왜 생명력이 그토록 강하냐게 되면은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주인공 자체가 조앤 롤링이 자기를 투사한 겁니다. 아무런 그 탈출 가능성이 없는 그 얹혀 사는 그 소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사실은 마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차역에 가면은 없는 플랫폼인데 거기서 차를 타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조앤 롤링이 나는 정말 이 자식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 이 끔찍한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망하고 같이 이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해리포터라는 캐릭터가 강렬하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없었다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법사가 되고 싶어하는 소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으면 이렇게 소설이 잘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현실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탈출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공감대를 건드렸기 때문에 해리포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이 알고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만 드렸고요. 지원이 있었냐 하는 문제를 하게 되면은 그녀가 정부를 통해서 받은 돈은 아기를 위해서 받았던 정부 보조금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시시한 글을 써도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사적으로 글을 못 씁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남아돌거나 돈이 있으면 글 잘 못 씁니다. 좀 절박한 말이 있어야지 글을 쓰게 되는데 마약 같은 거거든요. 조금씩 지원해주는 요 지원금이라는 거가 그러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글을 쓰거나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예술가를 마지막으로 추동시켜주는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례를 갖다가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에 나오면은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보태주는 타입인데요. 오늘 특히 또 옆에 조용권 대표께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가 막힌 사례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리포터는 다 아시겠지만은 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7년의 밤이란 작품은 아마 소설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지금은 소설이 뭐 사회적 화두로 뭐 등장한 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하는데 그 7년의 밤은 정유정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 작가는 현재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작가입니다. 잘 팔리는 직위법이기도 하고 은유법이기도 한데 가장 대표적인 대중소설 작가인 동시에 실제 판매량도 좋습니다. 이분은 그 기독간호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조앤 롤링도 이 비슷한 데서 근무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라는 작품으로 5천만 원 고료 뭐 이렇게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상을 한 다음에 등단을 한 다음에 이 장편 소설 7년의 밤 집필에만 몰두해서 몇 년 만에 2011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7년의 밤이 결국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고요. 30만 부를 팔았습니다. 또 영화 결정으로 해가서 원작을 1억 원에 팔았고 아마 곧 우리가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정이라는 작가는 제대로 된 문학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소설을 보면은 문학 수업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뭐 문학 수업이라서 뭐 대단한 수업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스타일 자체가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의 아주 날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문체를 사용을 합니다. 지원은 당연히 받은 적이 없죠. 아마 이 정윤정이라는 작가도 내가 예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부에서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혹시 손을 내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데 뭐 글 쓰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면은 그런 구질구질한 손 같은 거 벌리지 않았을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예술가가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되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냥 일하면서 글 썼습니다. 밤에. 작가가 꿈이었으니까.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정상적인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경로고 자원을 해주게 되면 대부분 자생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유승환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 감독이 있죠.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영화 찍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 필름 한 통을 쓰게 되면 7분인가요? 9분 7분?
9분 7분 정도가 되는데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름을 쓰질 않기 때문에 짜투리가 조금씩 남습니다. 요 남은 짜투리 필름을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영화를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영화가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 작품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이순환 감독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드리는데 그 이순환 감독 영화에 미친 아이입니다. 영화 감독이 되는 게 오로지 인생의 꿈이었고 그러니까 남들이 설마 그런 것까지 모았을까 싶은 그러니까 기껏해야 20초, 10초밖에 안 되는 짜투리 필름을 90분 분량을 모았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제작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90분 어치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딱 90분만 찍느냐? 어쨌거나 분명히 NG가 나기 때문에 한 배는 잡아야 되거든요. 배만 잡아도 아마 되게 적게 잡은 것입니다. 180분 분량의 필름을 20초짜리 짜투리 필름을 모아서 찍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술이 제대로 된 예술에 등장하는 아주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영화를 찍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필름을 갖다 한 일씩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과연 이렇게 절박하고 좋은 작품이 나왔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셔터를 눌러댑니다. 근데 아날로그 카메라를 쓸 때는 한 카트를 찍으려면은 이리 잡아보고 저리 잡아보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찍어서 한 40장씩 찍고 옵니다. 그때는 한 장 찍으면은 그것도 현상하고 인화하고 어쩌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게 얻은 그런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단 1분짜리 필름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남이 지원해준 1분짜리는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용도로밖에 자기한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술에 있어서 지원이 오히려 자생력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아무튼 안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요. 만약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또 반드시 차등을 둬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게 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예술의 등수가 어디냐고 말하는데 예술의 등수 있습니다. 보면 다 압니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그럼 1등 할 수 있는 애는 2등 하는 애랑 똑같은 돈 지원받으면 기분 나빠집니다. 뭘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원이고 정말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아직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되는 대로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n분의 1로 나누던 방식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국민 세금을 정말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들은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아주 초보적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